네, 그럼 바로 날씨 전문가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지금 광화문역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봤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춥습니다. 사실 뭐 12월이 됐으니까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한데 시작부터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인데요. 뭐 이맘때쯤 되면은 뭐 서울 같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맞이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찬 공기의 근원지가 시베리아 대륙이 아니라 북극 한파라고 할 만큼 북쪽에서 중심을 가진 이 한기가 직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가을에도 수차례 좀 초겨울 추위를 좀 맛봤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상층 5km 상공으로 한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정도 추위의 찬 공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지금 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영하 10도 안팎, 뭐 중국 내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이 공기로 인해서 영하 40도 아래로까지 떨어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이번 추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5도 가량,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가량 10도 가량 기온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서 오늘까지 한 3, 4일 동안 거의 체감하는 추위 자체의 그 기온의 변동폭이 20도가 넘는 정도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추위, 절대적인 추위 모두 지금 추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뭐 지금 뭐 영하 몇 도입니다, 몇 도입니다 말씀드려도 체감 온도는 또 다를 수 있는데 바람이 또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바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날씨가 나타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찬바람이 세게 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상에서 서로 만나 붙는 것이 아니라 상층 5km에 떨어져 있는 그 먼 높은 곳에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찬바람을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찬 공기가 좀 한반도 주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바람은 좀 약해지지만 이제 찬 공기의 기세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위가 좀 물러나갈 때쯤이 되면은 이제 온화해지면서 추위가 끝나는 이런 이제 패턴인데요. 특히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보통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초속 한 1m 정도로 불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체감 온도가 한 1도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공식인데요. 이번과 같이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체감 온도를 지금 한 2, 3도 정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체감 온도를 살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추웠었을 때가 영하 9도대로 떨어졌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대입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의 성질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속 한 2, 3m의 바람으로도 체감 온도는 3, 4도 정도 더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찬 공기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게 건조한 찬바람이 불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열기도 빼앗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수분도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수분층이 좀 있어줘야지 보온을 기능을 좀 해주는데 차가운고 이제 건조한 바람이 찬 우리의 열과 함께 이런 수분층까지 뺏어 가다 보니까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눈이 많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지역에 좀 눈이 많이 온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파에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날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눈구름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서풍 계열보다는 거의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특히 제주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주도라고 하면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이 적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찬 공기가 확장할 때 내려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가 찬 공기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 온도와 1.5km 상공의 찬 공기의 온도 차이가 한 17도만 크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폭설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해안의 온도를 좀 살펴보니까 한 15도 안팎 정도의 해수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층에는 영하 10도 아래의 공기가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있는 해기차로 인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이 서해안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을 뿌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오전 7시에 마지막 제주 산간을 끝으로 일단은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중부지방을 향해서 저기압의 형태의 V구름대가 다가오는데 지금 기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대설특보는 이제는 중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중에 다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오후 중에 서울에도 지금 눈이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럼 내리게 되는 걸까요? 뭐 일부 분들은 올겨울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뭐 예. 11월 20일경쯤에 내리는 첫눈이 지금 12월 4일경에 내리니까는 2주 정도 좀 늦게 내리는 거라서 네네. 좀 반갑기는 합니다만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정도, 그밖에 남부 일부 지역도 1에서 많게는 5cm 정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설특보가 예고되고 있는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경기 북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내륙 산간 지역,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 중에서도 높은 이제 산지가 있는 북동 산간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대설주의보의 발령 기준 자체는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인 눈이 5cm 이상. 지금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3에서 8cm의 눈이 예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양도 양이지만 1시간에 1에서 3cm의 눈이 강도 높게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퇴근길 무렵에 그렇군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첫눈이라고 하는 낭만보다는 이제 퇴근길에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반갑기도 하지만 피해가 무엇보다 없어야 될 텐데 눈이 어떤 모습으로 내릴지도 걱정인데 또 습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작년에도 이 습설로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올해 정부에서는 여름철에 호우에 대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올 겨울도 처음으로 대설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겠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1시간 단위의 실황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10분 단위로 어느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는지를 이제 올해는 이제 대설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낸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건데요. 이미 예. 시행이 됐죠. 이만큼 이제 눈이 한번 내렸을 때는 이제 건설이라고 해서 쌀락눈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눈보다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보다 최대 2~3배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붕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달 말에 발생했던 그런 이제 대설에 대한 붕괴 피해도 이와 같은 습설의 영향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기온이 낮게 떨어지고 영하의 기온이라고 하면 우리는 비보다 눈이 내린다고 하지만 눈 중에서도 더 추운 날에 내리는 눈과 좀 비교적 따뜻한 날에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습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그 구간 안에서 내리는 게 습설이고 건설의 형태, 좀 무게가 덜 나가는 건설의 형태는 사실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 내릴 가능성의 눈도 이번에는 습설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이 잘 쌓이고 잘 뭉쳐지고 이 안에 습기를 가득 머금었기 때문에 좀 무게가 무거워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추울지, 왜냐면 이제 눈이 퇴근길 무렵에 내리고 나면은 내일 아침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당장 오늘 낮 기온 조금 약간 추위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은 오른 편입니다. 그 말은 즉 찬 공기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도 오늘보다 오르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내일 아침도 여전히 춥다. 그리고 내일 낮에 좀 전국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저기압의 형태의 비구름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바람이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내일까지는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쯤 되면은 이제 평년보다도 훌쩍 웃돌면서 영상의 기온을 전국적으로 좀 되찾으면서 이제 좀 추위가 풀렸겠구나라는 것을 좀 주말쯤이 돼서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번 겨울에는 좀 어떤 날씨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도 좀 가능할까요? 기상청은 이제 매월 23일이 되면은 향후 3개월 동안의 예보를 합니다. 지난 11월 24일이었죠. 이때 이제 12월과 1월과 2월 앞으로의 이제 겨울 동안의 날씨의 장기 전망을 했는데요. 장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몇 도가 올라가겠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확률 예보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로 낮다라는 20%의 확률보다 좀 우세하게 보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열흘 동안의 절반이 비슷하다고 하면 5일은 비슷하고
3일은 따뜻하고 2일만 춥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확률 예보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봤을 때는 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거는 지구 온난화의 추세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번과 같은 북극의 직접적인 찬 공기가 내려오는 한파는 분명 수차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만사온의 형태가 아니라 한 차례 찾아왔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길게 가는. 그래서 뭐 5 더하기 5도 10이지만 사실 0 더하기 10도 10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겉보기에는 평년과 같아 보이는 수치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극한의 날씨가 이번 겨울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찾아오는 추위로 인해서 폭설과 함께 대비돼야 되는 그런 주의 사항들을 좀 유념하고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